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은 62살 생일을 며칠 앞두고 찾아왔습니다. 대학병원 진찰실에 앉아들었던 의사의 말은 차갑고도 분명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저희로서는 더 이상 길어야 1년 남짓일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60대 초반, 아직 손주 재롱을 볼 날도 아내와 해보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갑자기 모든 미래가 지워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은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듯 무거웠고 집에 돌아와 마주한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평생을 동양의학과 자연치유의 길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제 방식대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양의학이 끝이라고 말할 때 저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지혜와 현대 과학을 융합하여 생명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고서를 파고들고 전 세계 장소 지역의 식습관을 분석했으며 현대 영양학 논문을 섭렵했습니다. 과연 우리 몸을 근본부터 살리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자연은 우리에게 어떤 치유의 선물을 주었을까?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7가지 평범한 식재료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7가지 음식이 바로 죽음의 문턱에 섰던 제가 20회를 더 살아낼 수 있었던 기적의 비밀이었습니다. 현재 82살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 텃밭을 가꾸고 젊은 연구자들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활기차게 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비결을 묻곤 합니다. 그 답은 바로 제가 찾은 이 7가지 생명의 씨앗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그리고 지금도 저를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이 7가지 장수식품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20회의 시간을 더 살게 해준 첫 번째 생명의 보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 깊은 곳의 생명력, 미역입니다. 미역이라고 하면 흔히 생일날 먹는 국이나 산후조리에 좋다는 정도로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한 바에 따르면 미역은 그 이상의 강력한 생명 에너지를 품고 있는 보물입니다. 저는 특히 미역 속의 알긴산과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에 주목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 안의 중금속이나 미세먼지 같은 유해 물질을 흡착하여 배출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손상된 세포의 재생을 돕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제가 62살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몸은 극심한 염증 반응과 독소로 가득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죠. 그때 저는 미역의 정화 능력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생미역을 갈아 마시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릿한 맛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활력을 되찾는 것을 느끼면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제 주변에서도 목격했습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시던 70대 후반의 김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온갖 약을 다 써봐도 그때뿐이라고 하소연하시더군요. 제가 미역 섭취를 권해드렸습니다. 물에 불린 생미역을 곱게 갈아 매일 한 숟가락씩 드셔보시라고요. 3개월 후 김 여사님의 얼굴빛이 몰라보게 맑아졌고 소화 기능도 훨씬 좋아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미역의 해독 및 염증 완화 효능이 몸 안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준 것입니다. 미역의 이러한 효능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장 건강 및 면역력 강화에 대한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귀한 미역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열을 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린 미역을 물에 충분히 불린 뒤 믹서기에 넣고 물을 약간만 넣어 아주 곱게 갈아주세요. 이 미역즙을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역국처럼 끓이거나 볶으면 소중한 알긴산과 후코이단이 파괴되거나 변성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생으로 섭취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명의 씨앗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작은 알갱이 속에 응축된 지혜, 들깨입니다. 들깨는 우리 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들깨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 ALA는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저는 투병 당시 전신에 퍼져 있는 염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 들깨가루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들깨에 대해 깊이 연구하면서 놀랐던 것은 들깨의 오메가-3가 단순히 혈액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뇌 신경세포 보호와 인지 기능 유지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찾아오는 기억력 감퇴나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들깨가루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에 참여하신 한 분, 80 초반의 박할아버지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부쩍 기억력이 흐릿해지시고 물건 둔 곳을 자주 잊어버린다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할 정도였죠. 제가 들깨가루를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요거트나 두유에 타서 드시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박 할아버지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해. 예전에는 깜빡거리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정신이 또렷해진 것 같아. 손주들 이름도 안 헷갈려. 들깨 속 오메가-3가 뇌신경세포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들깨는 산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섭취 방법과 보관이 중요합니다.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들깨를 약한 불에 살짝만 볶아주세요. 너무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볶은 들깨를 식힌 후 믹서기나 분쇄기로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드세요. 이 들깨가루를 매일 아침 공복에 우유, 두유, 요거트 또는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 타서 드시면 됩니다. 가루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산패를 막기 위해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기보다 1에서 2주 분량씩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장수식품은 면역력의 든든한 파트너,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익숙한 식재료이지만 이 평범한 버섯 안에 우리 몸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표고버섯의 핵심은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특히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NK세포,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제가 투병 중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을 때 여러 연구에서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 효능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건조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 함량은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매일 아침 건조 표고버섯 가루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힘을 체험하신 분 중에는 잦은 감기와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던 60대 후반의 최 선생님이 계십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환절기만 되면 병원을 들락날락 하셨죠. 제가 건조 표고버섯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매일 아침 드시기를 권했습니다. 6개월 후 최 선생님께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해 겨울 주변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 콜록거릴 때도 끄떡 없으셨고 늘 재발하던 대상포진도 잠잠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면역력 검사를 다시 해보니 예전에 비해 면역세포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이 약해진 면역체계를 튼튼하게 바로잡아준 것입니다. 표고버섯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햇볕에 잘 말린 건조 표고버섯을 사용해야 합니다. 건조된 버섯을 곱게 갈아 가루 형태로 만드세요. 이 표고버섯 가루를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한 숟가락 타서 드시면 됩니다. 기호에 따라 꿀을 약간 넣거나 생강즙을 곁들이면 맛도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도 더해집니다. 단, 표고버섯을 너무 오래 끓이거나 센 불에서 조리하면 베타글루칸이 파괴될 수 있으니 가루 형태로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장수식품은 건강의 필수 요소, 마늘입니다. 마늘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식재료 중 하나이지만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 강력한 건강 증진 효과를 가진 식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황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혈액순환 개선,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면역력 강화, 항균 작용 등 다양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제가 마늘에 주목한 것은 제 몸의 활력을 되찾는데 마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알리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저는 마늘을 생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곱게 다진 생마늘을 소량 섭취하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맛 때문에 부담스러웠지만 꾸준히 섭취하면서 몸에 활력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늘 피곤함을 느끼고 기력이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60대 후반의 강 선생님도 그중 한 분이셨죠. 아침에 눈뜨기조차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늘 섭취를 권하며 생마늘을 아주 곱게 다져 꿀에 재워두었다가 아침마다 작은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씩 드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몇 달 후 강 선생님께서는 예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더군요. 박사님, 그 마늘꿀 절임 덕분이에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고 하루 종일 덜 피곤해요.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등산도 다시 시작했어요. 마늘 속 알리신과 다른 영양 성분들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피로 회복을 도운 결과입니다. 마늘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매운맛 때문에 어렵다면 약한 열을 가하거나 다른 재료와 함께 섭취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주 소량의 생마늘을 곱게 다져서 청국장이나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꿀에 살짝 재워 먹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소량씩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늘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빈속에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장수식품은 슈퍼 항산화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고 예쁜 열매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은 가히 슈퍼푸드라 불릴만 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눈 건강과 뇌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저는 몸의 회복 과정에서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뇌 기능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항산화 식품을 연구하던 중 블루베리의 뛰어난 효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단에 블루베리를 포함시켰습니다. 생과일로 먹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기도 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70대 초반의 이 선생님은 특히 그랬습니다. 책을 읽기도 힘들고 자꾸만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죠. 제가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매일 아침 식사 후 블루베리 한 줌씩을 드시는 것을 습관화하셨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박사님, 신기하게도 눈이 훨씬 밝아진 것 같아요. 책글씨도 전보다 잘 보이고 깜빡하는 일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개선하며 뇌신경세포를 보호하여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 결과입니다. 블루베리는 생과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손실이 적어 좋은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줌 약 20에서 30알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요거트, 두유 또는 다른 과일과 함께 갈아 스무디 형태로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열에 약한 안토시아닌 성분을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조리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장수식품은 기력 회복의 대명사 홍삼입니다. 홍삼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 효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홍삼은 단순한 자양강장제를 넘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홍삼의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끌어올립니다. 제가 62살의 위중한 상태에서 회복을 위해 싸울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극심한 피로였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조금만 움직여도 진이 빠졌죠. 그때 홍삼이 제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홍삼 추출액이나 홍삼 가루를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저의 연구실에서 만났던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지병으로 인해 늘 기력이 없고 무기력함에 시달리셨습니다. 일상생활조차 힘들어 하셨고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홍삼 섭취를 권했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께서는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예전에는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스스로 걷고 집안일도 하시고 심지어 취미 생활도 시작하셨습니다. 박사님, 홍삼 덕분에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몸에 힘이 생기니 마음도 달라지네요. 홍삼이 지친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홍삼은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홍삼 추출액, 농축액 또는 홍삼 가루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품질과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홍삼 추출액이나 가루를 한 숟가락 타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쓴맛이 부담스럽다면 꿀을 소량 넣어 함께 섭취해도 좋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홍삼 효능을 제대로 보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7번째 장수 식품은 장 건강의 수호자,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발효식품으로 살아있는 미생물과 효소가 풍부하여 장 건강의 최고의 식품입니다. 우리 몸 면역 세포의 대부분이 장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장 건강은 곧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청국장의 풍부한 유익균과 효소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위중한 상태에서 회복할 때 장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몸 안의 면역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해 청국장을 매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국장의 효능은 단순히 장 건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청국장 특유의 끈적한 실에 포함된 나토키나아제 효소는 혈전을 분해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제 주변에 만성 변비와 소화불량, 그리고 손발 저림으로 고생하시던 80대 초반의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장이 불편하니 항상 더부룩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 몸이 차갑다고 하소연하셨죠. 제가 청국장 가루를 매일 섭취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청국장 가루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시는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비가 사라지고 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몇 달 후에는 손발 저림 증상도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청국장의 유익균이 장 환경을 개선하고 나토키나아제 효소가 혈액순환을 촉진한 결과입니다. 가장 좋은 청국장 섭취 방법은 전통 방식으로 직접 발효한 생청국장을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번거롭다면 시중에 판매하는 품질 좋은 청국장 가루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청국장 가루 한 숟가락을 풀어 마시세요. 냄새 때문에 부담된다면 사과즙이나 바나나즙 같은 은은한 단맛이 나는 과일 주스를 소량 섞어 마시면 훨씬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청국장에 들어있는 유익균은 열에 약하므로 끓여서 먹는 것보다는 생으로 가깝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제가 20회의 시간을 더 살 수 있었던 7가지 생명의 씨앗, 미역, 들깨, 표고버섯, 마늘, 블루베리, 홍삼, 그리고 청국장을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이 7가지를 매일 아침 꾸준히 한 숟가락 혹은 한 줌씩 섭취하는 것.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해서 믿기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단순함 속에 자연의 위대한 치유력과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62살의 남은 시간이 1년 남짓이라는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8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어떤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시술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매일 아침 자연이 준 이 7가지 선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 작은 습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단 6개월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비결을 물을 것입니다. 1년, 2년이 지나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활력과 건강을 되찾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의사들조차 놀랄 만한 변화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다소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20회 동안 제 몸으로 이 단순한 진실을 증명해 왔고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여 건강을 되찾은 수많은 분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이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상식을 넘어 한 사람의 삶에 희망을 주고 한 가족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한 정보라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장을 볼 때 미역과 들깨를 사고 내일 아침 이 7가지 중 한 가지라도 좋으니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이 소중한 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널리 전해주세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 당신이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남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고 이 비결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한 노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쓰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